다음 여행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또 어디 가는 거죠? 아,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으로 저희가 가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베이징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의 심장. 수도죠. 그냥 수도가 아니고 800년의 역사가 있는 수도예요. 800년 동안 수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려면 베이징을 이해해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시황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우리가 장성,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만리장성이 또 베이징에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지은 이유는 전국을 통일을 하긴 했지만 진시황도 이 흉노족한테는 참 못 당했어. 못 당했어. 진시황제가 이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북쪽 현계에다가 이제 만리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장성을 세우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육국의 그 형세를 볼 때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은 다 장성들을 갖고 있었어요.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전부터 세워져 있던 성벽들을 연결해서 진시황 그때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요 지역에 있는 장성들을 활용을 한 겁니다. 새로 쌓은 것도 있고 저런 것들을 또 보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그 만리장성 사업이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진나라의 멸망의 기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무려 3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눈보라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잠은 길거리에서 자야 됐고 왜냐? 이게 산이잖아요. 저기 뭐 변변한 숙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했겠죠? 무엇보다도 이걸 쌓기 위한 비용도 참 컸을 거예요. 결국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 못한 백성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구 가운데 다 5가구가 반란의 무리에 참가할 정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도 돌아서게 됐고 국가의 재정도 고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진시황제는 자기가 시황제라고 이름을 짓고 천세 만만세까지 이어져 나갈 것 같았던 그런 진시황의 시대 역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전체주의, 통일국가에 반대하는 학살이 그 주의를 떠돌고 있었던 거죠. 자, 진시황제는 이런 학살에 여러 사람들 주위에 이제 이런 떠도는 어떤 유언비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백성들이 선동당할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사가 극단적인 어떤 탄압 정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다 태워버리라는 거. 그래서 이사는 학자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기준 삼아서 황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퍼뜨린다고 하면서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황제의 권위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혹독한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진시황제는
책을 불사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책을 가지고 뭐뭐를 할 경우 거리에서 사형에 처하도록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이 괄호에 들어가는 뭐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뭘 해? 책을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책을 가지고. 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읽는 거. 읽는 거밖에 없지 않나요? 읽고 정답. 네. 단일. 판매할 경우. 판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판매. 정답은 아닙니다. 네. 되게 무서운 얘기네요. 제가 책방을 하는데 책 팔면은 바로 죽인다고 하니까 엄청 무섭네요. 불을 질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책을 다.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범법 행위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책을 들고 있기만 해도 그런 상황 아니야 지금? 통치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거 어떤 선동이죠. 선동. 그런 거죠. 선동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렇죠. 책을 가지고 정답. 예. 책을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입으로 소리내서 낭독을 하면 낭독을 하면서 뭘 하죠? 강도라면서 뭐하지? 낭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의견을 교환해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토론. 아니 그거 토론하는 거예요. 혼자 보면 괜찮고 토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시 황제는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과거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 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 책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굴에 문신을 넣었어요. 흉측하게 누가 봐도 저놈은 죄인이네 하는 거 알아볼 수 있게 낙인을 찍어. 낙인을 찍어버려 얼굴에 얼굴에다가.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옛날 기록을 가지고 현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족이 뭔지 아세요? 삼족을 멸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삼족 삼족 삼족을 멸하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도 죽- 3대. 3대는 그냥 뭐 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 쪽을 뭐라 그러죠?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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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리고 엄마 쪽은 왜? 왜가? 외족. 왜족. 그럼 다 끝났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배우자? 가족? 그거죠. 배우자. 그걸 뭐라 그러죠? 배우자는 뭐라 그래요? 사돈. 처가까지. 그래서 처가까지. 아니 근데 책이라는 거는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잘난 척 하라고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야. 아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제안하고 하려면 일이 많았겠네요 진시 황제가. 자 이제 진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진시 황제가 유일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진시 황제를 더욱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그런 처벌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유언비어를 날조한다는 죄명으로 유생들을 갖다가 신문하고 그리고 그냥 신문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을. 그렇게 해야만 풀려나도록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굴을 엮듯이 엮어낸 사람들이 약 460여 명에 이르렀는데 구성인을 파고 그 사람들 다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그거를 갱유라고 하죠. 이 두 사건을 합쳐갖고 분서 갱유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진시 황제의 큰아들은 이에 대해서 유생들은 모두 공자를 공부하고 본을 받고자 하는 이들인데 엄중한 형벌로서 그들을 다스리니 천하의 변란이 생길까 두렵다. 뭐 그런 식의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진시 황제는 그 바른 말을 한 큰아들 갖다가 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왕권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진나라 왕조의 통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또 얼마나 무섭냐면 최근에 중국 한 지방에서 진시 황제 시대에 만든 그 족간이 발굴을 했는데요. 그 위에서 이런 내용 써 있어요. 만일 소를 경작에 이용하여 소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줄어들 치수 1초마다 그 책임자의 매를 10대씩 그 때린다. 소가 살 빠지면 때리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좀 약간 그 생활 곳곳에서 다 엄만 교직이 있다는 거죠. 아니 소 살 빠지면 두드러 맞는 데잖아. 아니 살이 소가 안 빠질 수 먹는 걸 내가 보고 어떻게 알아? 아무리 줘도 얘가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줘도